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 환희심님이 뭐라고 했냐면 댓글에서 관상은 과학이라면서 관상을 옹호하는 이 얘기 진짜 많은데 관상은 과학이다. 응.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 어. 침대는 과학인데 관상도 과학이거든. 그러면 침대가 과학이고 관상이 과학이니까 침대가 관상이냐? 이렇게 어, 어, 관상은 과학이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네가 평상시에 짓는 얼굴에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 선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딱 보면 약간 표독스럽게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어.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그렇게 옹호하는 글들을 봤는데 관상이나 손금을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게 타당성이 있나요?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를 사주 볼 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주도 통계하기래. 개또라이 같은 소리고요. 야, 지금도 통계 못 내는데 그때 통계를 냈겠냐? 조선시대 놈이 냈겠냐? 지금 사주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때부터 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당나라 때 그래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신라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고려야 어떤 놈이 이거 통계 내겠냐 한 번만 생각해봐 누가 통계 낼 거야 어. 야, 지금도 통계를 못 내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때 통계를 냈다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래서 무슨 뭐 통계라는 동 그거 다 쓰레기 같은 소리고요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지금도 5천만을 통계를 못내 예, 지금 같은 시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네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발달해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걔네는 안면 인식입니다. 우리도 물건 떨어진 거 함부로 못 줬잖아. 잘못 주웠다가 이제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떨어진 거 주우면 땡 잡았고 아니 맞잖아. 지금은 잘못하면 재핀다고. 근데 중국은 얼굴을 인식해 버린다니까. 그냥 얼굴을 인식한다니까. 걔네가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꼼짝마라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 그런데 그런 정도 시대가 됐어도 야, 이거를 통계를 내지를 못해. 지금 시절에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걸 어떻게 통계를 내?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어떤 놈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뭐 사주나 이런 게 통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겐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혈액형으로 성격 테스트하기, MBTI 하기 이런 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완전 사기냐?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럼 100% 맞느냐?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 급이에요. 어, 그럼 관상을 한번 봅시다. 관상. 선호 관상이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는 잘생긴 얼굴하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생긴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야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줘야지. 조선시대 관상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다니까? 조선시대 미인도 봐. 이쁜 애들이 있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조선시대 미의 기준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도 미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 내가 그 이런 얘기 하잖아. 어, 비가 시대를 잘 태어난 거지. 여러분 젊었을 때 비가 나왔으면 그 얼굴로는 배우를 못해요. 가수나 배우를 못합니다. 비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약간 조각같이 깎아놓은 얼굴을 배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신성일과 비의 얼굴을 비교해 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리고 약간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거를 얼굴을 좋아했지. 배용준도 처음 나왔을 때 저 얼굴 굉장히 부드럽고 잘생긴 얼굴이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얼굴로는 거의 최초로 뜬 게 배용준이에요. 어. 그전에는 약간 남자다움이라는 걸 좋아했다니까. 남자가 곱상한 것은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거는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비 정도 얼굴이면 기생 오래비에서도 탈락입니다. 어. 아니,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불과 수십 년만 해도 이 기준점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 야, 기준점이 바뀌는데 도대체 어디를 중심으로 말을 할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을 90점이면 90점, 80점, 80점, 모범 답안이 있어야 뭘 하지. 모범 답안이 수십 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수백 년 만에 바뀌는 건 그래도 괜찮아. 혼란이 적으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진짜 웃기도 않지. 그래서 관상이 과학이라기보다는 느낌이지. 그래서 딱 보면 우리도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순정이 보살님 평생 남이 시비 안 걸지. 시비 안 걸지. 아유 그렇게 사는 거요. 뭐 이렇게 세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은 참 성격 참 좋아 보여. 참 푸근할 것 같아. 돈 꺼달라 그러면 잘 꺼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어떤 흐름에 의한 경향성이지,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당연히 과학은 아니지만 그 경향성의 어떠한 프로테이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맞선 볼 때, 3분 안에 결정 난다. 라고 얘기했더니 10초에도 끝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있거든?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게 형태랑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름도 중요한 거고, 관상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중요해. 하지만 뭐 과학이고 기준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안 돼. 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왜 없어? 생김새. 그러니까 생김새가 무기예요. 예전에 미녀는 괴로워 몰라? 수술하고 딱 바뀌니까 사람들이 친절해지잖아. 여러분 세상이 불친절하고 느끼고 살았지? 그건 여러분의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친절했던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동시에 두 가지 세상이 있었던 거지. 유니버스지, 유니버스. 친절한 사람의 세상, 불친절한 사람의 세상. 어. 거기서도 그 미녀는 괴로워 그 영화에서도 그거 나오는데 김범수인가 그 택시 기사인가 뭐 해가지고 차 박으니까 하긴 뭐 뒷목 잡고 나와가지고 욕할래다가 바로 태세 전환하는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인물이 잘생기고 이쁘면 돈을 빌리거나 사람이 신뢰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 인물이 그걸 판단 오류를 범하게 한다니까. 음.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믿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이거 통계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때도 그걸 겪었어. 선생님이 이쁘거나 잘생기면 공부가 잘 돼요. 뭐 그 선생님하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더 잘 돼. 아니 맞잖아. 축구 선수가 뭐 축구만 잘하면 되지. 아니다. 기본은 갖추면 더 잘 된다. 손흥민도 기본 얼굴은 딱 갖추니까 이렇게 더 잘 되는 거고. 옛날에 베컴이나 이런 사람들 뜨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보면
환희심이 나게 생겼잖아. 지금은 다 망가진 우리 그 저 반지의 제왕 안정환도 옛날엔 되게 잘생겼. 어. 저, 뭐, 2002년 월드컵 이럴 때 하면, 뭐, 진짜 날렸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TV에 나와가지고 약간 푼수 비슷하게 캐릭터를 자기가 좀 설정값을 다시 줬지. 음, 마치 그, 보고 있으면, 엄앵란이 생각이 나지. 엄앵란도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간 푼수 캐릭터로, 뭐 그렇게 근데 그것도 푼수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푼수를 해야 되는 거지. 상태도 안 좋은데 푼수까지 하잖아?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있는 거야. 서시 얘기가 있잖아요. 동시호빈이라고 그 유명한 고사가 있어. 서시가 시씨입니다. 서쪽에 사는 시씨성을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서시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시소인가? 뭐 이름이 그럴 거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옛날 이제 이런 것 좀 기억이 오락가락해서 늙었잖아.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야. 서시 이름 이렇게 치면. 그래갖고 근데 걔가 약간 이 폐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약간 찡그리는 표정, 이렇게 비간을 이렇게 찡그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꽃빵 넘어간대. 이쁜 애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짝 찡그리고 다 약간 아픈 듯한 야리야리하고 이런 사람이 딱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동쪽에도 그 CC성을 가졌으니까 CC가 옛날에는 이렇게 성씨가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동쪽 쪽에도 CC성을 가진 여자가 있대. 근데 그 여자는 서씨의 인기 있는 비결은 미간을 찡그리는 거다라고. 역시 원판을 생각해야지. 어, 그거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동시가 미간을 찡그린데, 근데 얘는 기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도 안 되는데 얼굴까지 찡그리니까 사람들이 쌍욕을 받고 가더라. 그게 동시효빈이야. 그게 고사성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제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고사성어지. 그래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손금이 여러분 바뀌는 거 아세요? 어렸을 때하고 크면서 점점 바뀌고 그리고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하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 왜? 일을 안 하니까. 음, 우리는 뭘 일을 하냐면 뭐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탁 잡는 일 뭐 이런 것만 하잖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손금들이 같이 접히는 과정에서 손금이 생기거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금에 잔금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잘 펴봐. 보톡스도 좀 맞고 해서 잘 펴봐.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저 뭐야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뚜렷해야 되고 나머지에 잠금이 없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고생수가 많은 거거든. 그런데 이게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손금이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손을 이렇게 보면 진짜 골이 깊은 손금들이 많아. 마치 주름살처럼. 옛날에 진짜 박고랑 같은 주름살이 있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 자외선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어른들 많이 있었죠. 그 어른들이 몇 살이라고 그랬지 제가? 한 50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그다음에 진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어른들 중에서 막 손 터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었어. 어, 지금은 훨씬 더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손톱도 못 깎는 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네일샵 가서 손톱 깎는 분도 있는데 자기 손톱을 자기가 못 깎아요. 왜? 눈이 안 보이는데 발톱도 못 깎는데? 있어.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한두 시간 이렇게 있으면 그 양반이 다 해주잖아. 그렇지 않아? 눈 잘 보여도 가는 사람이 있고, 눈 잘 보여도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장애인이 돼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살면 손금이 깨끗하지. 그래서 이게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과학이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게 동일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굿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 효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 가지고 다니는 효과 뭐 이렇게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믿을 만하지는 않음. 음, 제가 얘기하는 문화권적 에너지의 힘 정도. 며칠 전에 제가 고사를 하나 지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서 고사를 하나 지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한 게 이거를 한다고 해서 꼭 뭔가 대단한 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고사 지낸다고 뭐 이 팔자가 바뀌겠어? 하지만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 효과를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느끼는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인식 그런 걸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쁘게 말한다. 저 사람 참 이쁘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 별로 한 끗 차이밖에 안 돼. 외국인이 볼 때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들었을 때는 인지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들을 인지를 하죠.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 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을 때 복을 받습니까? 그거는 그게 만약에 과학적인 거라면 전 세계에서 왜 다른 나라는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뭐 제사를 해서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끊고 안 됐다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문화권적 에너지는 그 문화 안에서만 작동해. 예, 그래서 사주가 안 좋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고향을 떠나라를 얘기를 하고 왜? 그 고향에서 그게 제일 작동을 잘해. 그러니까 문화권적 에너지라는 게 널리고 널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아.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저는 고추장을 그렇게 뭐 많이 안 먹어. 하지만 언제 그거를 쓰냐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그냥 고추장을 하나 더 달라 그래. 그냥 상습적으로. 어, 고추장을 먹는 거는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고추장이 꼭 맛있느냐 맛없느냐 그건 판단할 수가 없어. 그건 나라마다 다 다른 거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움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있고 우리가 미적 판단 기준에도 있어.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잘생긴 얼굴, 그 다음에 예쁜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기준이 달라요. 그게 어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달라. 개인으로 보면 다 기준이 다르지만 그게 나라마다 또 기준이 다르다고. 개그 코드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단에서 먹히는 방식. 그걸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적 에너지 정도의 효과를 주지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팔자 나쁜 사람은 외국으로 유학 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쪽 집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그 팔자 나쁜 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무력화됩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여기서 좀 못생긴 얼굴이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서양에 갔더니 오히려 개가 먹혀. 눈이 째져가지고 쪼물쪼물하고 이런 야 저게 먹히는 얼굴이야?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쪽으로 가니까 동양적 미인이에요. 이렇게 아니야. 그런 기준들이 다르게 작동한다니까. 예, 그래서 외국 보내라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같은 거 볼 때 그런 얘기 한다니까. 집을 떠나서 얘는 빨리 학교를 좀 멀리 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서울로 학교 보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하고 별로 상태 안 좋음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낳지. 떨어져 살면 관계가 없고 같이 살면 싸워. 며칠 안에 싸워. 그리고 외국을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 나라 안에서는 얘는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작동 코드가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 안에서만 통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같은 걸 서양 사람들은 안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지내야 돼요? 그건 문화권적 에너지야. 마치 서양 사람들은 허리 굽혀서 인사를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허리 굽혀서 인사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멍청한 얘기예요. 그거는 각 문화마다 다른 거예요. 코드가 다른 거예요. 걔네도 할로윈 안 해도 우리도 아무 문제 없잖아. 아니 맞잖아. 그럼 뭐 어쩌라고. 똑같은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런 식의 하는 패턴들이 있는 거지. 패턴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